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왜 야생동물은 병과 비만이 없는가? 하비 다이아몬드. 나도 한때는 뚱보였다. 지금 나는 누구보다 날씬하고 에너지가 넘친다. 내가 바로 내 이론의 살아있는 증거다. 지은이 하비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전에 공군으로 참전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 그런 그가 음식으로 병을 고쳤다. 20대에 178cm에 90kg이 넘는 뚱보였던 그가 25kg을 감량했다. 그 이후로 그는 한 번도 살이 찐 적이 없고 병에 걸린 적이 없다. 이에 고무되어 건강 컨설턴트로 변신했다. 캘리포니아 의학원에서 영양학을 가르쳤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출간 뉴욕타임스 40주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 1위, 미국에서만 300만 부, 전 세계에 1200만 부 이상 판매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야생에서 뛰노는 뚱뚱한 호랑이나 사슴을 본 적이 있는가? 자연에 있는 동물 중에 이가 빠져서 틀니를 사용하거나 듣기 위해 보청기를 사용하거나 보기 위해 안경을 쓰거나 머리가 벗겨져 가발을 쓰거나 심장이 펌프질하도록 심박 조여기를 달거나 콩팥을 위해 투석기를 달고 있는 동물을 본 적이 있는가? 1년에 100만 마리의 물소가 심장질환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혹은 50만 마리의 독수리가 암으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25만 마리의 원숭이가 뇌졸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혹은 수천 마리의 다람쥐가 당뇨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내가 너무 과장된 비유를 하는 것일까? 모든 야생동물들은 잘 먹고 건강한 상태로 있어야만 생명을 꾸려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적자 생존에 의해 죽어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야생동물들은 우리 인간에 비해 더없이 건강하고 날씬하고 팔팔하다. 왜 그럴까? 아무 음식이나 섞어 먹지 마라. 챕터 3. 과일 가게의 상한 과일들을 모아놓은 통에서는 무슨 냄새가 날까? 향긋한 냄새가 날 것이다. 대형 식당에서 손님들이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통에서는 무슨 냄새가 날까? 당신은 코를 막고 도망칠 것이다. 섞으면 섞을수록 쉽게 부패하기 때문이다. 단호하게 말하겠다. 인간은 여러 가지 음식을 섞어 먹으면서 진화해오지 않았다. 섞어서 먹으면 먹을수록 당신은 살이 찌고 병이 걸린다. 왜냐하면 음식은 섞으면 섞을수록 쉽게 부패하고 독성 물질을 뿜어내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 독성 노폐물을 대변과 소변, 그리고 호흡과 땀구멍으로 배출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다 배출하지 못한 노폐물은 바로 지방에 저장한다. 노폐물이 혈관이나 뇌로 가면 사망하기 때문이다. 현명한 우리의 몸은 일단 지방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배출하려는 몸의 자기 방어 기능을 작동시킨다. 지방도 힘들다. 그래서 수분을 부른다. 수분과 지방은 서로 힘을 합쳐 독성 물질을 안전하게 가둔다. 기회를 보았다 배출해버릴 결심을 한다. 그러나 다음날 또 독성 물질이 들어온다. 파블로프라는 이름을 기억하는가? 그는 소화선의 작용이라는 제목의 책을 1902년에 출간했는데 거기서 그는 적절한 음식 배합의 기초 원리에 대해 밝혔다. 사실상 당신의 몸 안에 에너지가 없다면 당신이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가 없으면 생명도 없다.
모든 사람이 더 많은 에너지를 갖기 원한다. 몸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곳은 어디일까? 바로 소화기관이다. 점심 식사 후에 졸리고 힘이 처지는 경험을 모두 해보았을 것이다. 왜 그럴까? 모든 에너지가 소화기관에 있는 음식을 처리하는 데 집중되기 때문이다. 달리거나 수영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화에 소모된다. 가장 중요한 몸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에너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몸으로부터 독성 노폐물을 규칙적으로 배출할 수 있다면 살은 저절로 빠진다. 그 빠진 몸무게는 다시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몸은 에너지의 협조 없이 독성 노폐물을 제거할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사랑한다면 에너지를 꾸준히 공급해야 한다. 이것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군살을 없애주는 해답이다. 한 번에 한 가지만 먹어라. 사람의 위는 한 번에 하나 이상의 농축 음식을 소화할 수 없다. 이것은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농축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아준다. 수많은 제국의 왕들이 겨우 40에서 50세에 죽게 된 요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두 가지 원인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하나는 전장에서 적의 화살을 맞았고 또 하나는 만찬의 식탁에 앉아서 죽음을 맞이했다. 인간은 여러 가지 형태의 소화기관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자, 기린, 돼지, 말, 원숭이의 음식을 모두 먹는다. 또한 인간은 이 모든 동물들이 먹는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밥상 위에 이 모든 것을 올려놓고 한꺼번에 먹는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소화기관에 엄청난 부담을 지으며 몸에 독성 노폐물을 만들어내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당신은 지금 막 스테이크와 감자를 먹었다. 그것들은 위로 들어갔다. 그것들을 분해할 소화액들이 막 중화되었다. 음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무한히 지혜로운 몸은 비상사태를 즉시 알아차린다. 왜냐하면 몸 안의 최우선순위가 음식물의 소화이기 때문이다. 몸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더 많은 소화액을 분비시켜야 한다. 이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새로운 소화액들이 위에서 분비된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까? 이것들은 또다시 중화된다. 이제 몸은 정말 한계까지 몰리게 된다. 더 많은 액이 위에 분비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실제로 몸에서 이 모든 소화액을 만들어내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소화액이 또다시 위로 분비되면 우리는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음식은 위장 간의 연동작용으로 위를 빠져나간다. 이 소화가 덜 된 음식은 위에서 여러 시간 동안 묶여 있다가 강제로 소장으로 빠져나간다. 위는 소장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 힘들다. 이제 네 차례야. 섞어 먹으면 부패한다. 그렇게 오랫동안 위 안에 머무른 대부분의 단백질은 부패되었다. 대부분의 탄수화물은 발효되었다. 부패된 것과 발효된 것은 어떤 상황 아래에서도 몸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영향을 받은 영양소는 건강한 세포에 흡수될 수 없다. 부패되고 발효된 음식은 몸에서 유독한 산성을 발생시킨다. 부패와 발효 때문에 가스가 찬 느낌과 헛배, 속쓰림, 식도역류, 소화불량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저것 섞어 먹으면 음식이 오래 위에 머무르는 동안 몸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런 다음 음식은 억지로 9m나 되는 장을 거쳐 나가야 한다. 9m나 되는 장이 이 썩은 음식을 처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사를 한 다음에는 사람들이 피곤해한다. 잘 맞지 않는 음식이 서로 배합되어 섭취되면
당연히 발효가 일어난다. 결과적으로 소화관에서 알코올이 생성되는데 술을 마신 것과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며 간을 손상시킨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음식이 부패, 발효, 헛배, 속쓰림, 소화불량 없이 위에서 3시간 정도 머무르는 것이다. 2가지 농축 음식을 동시에 먹는 것은 음식이 부패하게 되는 큰 요인이다. 썩은 음식은 동화될 수 없다. 부적절한 음식의 배합은 동화 주기와 배출 주기를 철저하게 방해한다. 당신에게 굶으라는 말이 아니다. 인간의 몸에는 특정한 생리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존중하라는 말이다. 만약 구운 감자를 먹고 싶다면 그것부터 먹어라. 약간의 버터와 함께 먹어도 된다. 고기를 먹고 싶다? 고기를 채소나 샐러드와 같이 먹는다. 빵을 싶다? 빵을 먹고 싶다? 빵을 채소나 샐러드와 같이 먹는다. 당신은 원하는 만큼 먹고 원하는 음식을 먹어도 좋다. 그러나 모든 음식을 한꺼번에 쏟아 넣거나 그것들을 모두 동시에 먹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고기와 우유를 같이 먹으면 몸은 더 힘들다. 콩처럼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함께 섞인 음식을 먹는 것과 개별 단백질 음식과 개별 탄수화물 음식을 섞어 먹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실제로 한 끼에 하나의 농축 음식을 먹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2개의 서로 다른 단백질 음식을 섞어 먹는 것은 위험하다. 이유는 단백질마다 성격이 아주 다르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한 가지 이상의 단백질에 필요한 소화 요건을 갖추기 위해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가지 단백질은 몸 조직에서 부패한다. 이것은 2종류의 고기를 같이 먹을 수 없다거나 2종류의 견과류를 같이 먹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고기, 계란, 유제품이나 견과류와 같이 서로 성격이 다른 단백질을 동시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적절한 음식 배합을 소개함으로써 나는 당신에게 현재 식습관을 바꾸라고 제안하고 있다. 완전히 뒤바꿔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할 수 있는 한 자주 하라는 것이다. 더 자주 할수록 더 빨리 체중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잘못된 신념은 진보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자동차왕 포드도 실천했다. 우리는 우리 몸의 소화에 한계가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소화기관은 몸의 다른 어떤 기능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제대로 된 음식의 배합은 에너지를 풀어주어 해독해준다. 적절히 배합함으로써 에너지의 양을 극적으로 늘릴 수도 있고 위장병을 없앨 수도 있고 체중을 줄일 수 있으며 기분이 좋아질 수 없다. 적절한 음식 배합은 체중 감소를 위한 기초적인 환경을 만들어준다. 8시간이 아니라 3시간 만에 위를 통과할 음식을 먹는다면 바로 거기서 벌어들인 5시간의 에너지가 독소 제거와 체중 감소에 쓰이게 된다.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 과일은 30분 만에 소화된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과일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문의 여지 없이 과일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음식 중 가장 중요한 음식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류가 생물학적으로 적응된 단 한 가지 음식이다. 현재까지 어떤 예외도 발견되지 않았다. 1200만 년 전의 원시인부터 호모 에렉투스까지 조사된 모든 치아가 과일을 먹는 치아로 나타났다. 단백질의 초과 소비는 유방암, 간암, 방광암과 연관되어 있고 백혈병 발생의 증가도 관련되어 있다. 모든 과일은 80에서 90%가 세정 작업을 수행하고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더욱이 생존을 위해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 탄수화물, 아미노산 등이 함유되어 있다. 과일에 내재한 생명의 힘은
다른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과일은 몸에 쌓인 찌꺼기를 몸에서 씻어내는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과일을 제대로 먹는 것보다 체중 감소의 효과 면에서 견줄 것이 없다. 과일은 소화하는데 다른 어떤 음식보다 적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사실상 거의 아무런 에너지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마치 터널을 지나듯이 20에서 30분 만에 위를 통과한다. 과일의 올바른 섭취란 무엇인가? 매우 단순하다. 과일은 위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않는다. 따라서 올바른 섭취란 과일을 다른 어떤 것과 동시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식사 후에 먹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과일을 먹을 때는 빈속에 먹는 것이 필수적이다. 과일이 위에서 샌드위치와 소화액을 접하게 되는 순간 음식의 전부가 상하기 시작한다. 위 안에 단백질이란 단백질은 부패하고 탄수화물이란 탄수화물은 모두 그곳에서 발효된다. 속쓰림은 순간이다. 음식 배합의 권위자인 허버트 M. 쉘턴 박사는 과일을 공복에 섭취했을 경우에만 최대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식사 후에 과일을 먹었는데도 속쓰림이 없었다면 어쩔 수 없다. 그렇다고 식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모든 과일, 특히 오렌지, 파인애플, 자몽 같은 산성과일에도 해당된다. 이 과일들은 식물학적으로 산성과일로 분류되었을 뿐 몸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과일은 알칼리성이 된다. 사실상 채소와 함께 과일은 몸에 쌓인 산성을 중화시키는 독특한 능력이 있다. 과일을 제대로만 먹는다면 몸에 있는 산성을 중화시켜서 놀랍게 원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 올바른 과일 섭취의 원리를 알기만 하면 아름다운 외모, 장수, 건강, 에너지, 행복, 날씬한 몸매를 모두 가질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음식에 포함된 5가지 필수 성분의 이상적인 비율은 다음과 같다. 포도당 90%, 아미노산 4에서 5%, 미네랄 3에서 4%, 지방산 1% 이상, 비타민 1% 미만. 위 도표에 있는 것들은 몸에 필요한 것을 음식의 이상적인 구성비로 나타낸 것이다. 이 요구를 완벽하게 만족시켜주는 것은 지구상에 단 하나의 음식밖에 없다. 바로 과일이다. 어떤 과일이든 신선해야 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열로 가공되거나 변형된 과일은 오히려 해로울 뿐이다. 우리 몸은 자연적인 상태의 과일만 이용할 수 있다. 모든 과일은 신선하고 요리되지 않은 상태로 섭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제시한 많은 효과들을 볼 수 없게 된다. 과일 주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신선해야 한다. 공장에서 농축되어 만들어진 오렌지 주스는 좋은 살균 처리되어 마시기도 전에 산성화된다. 시중의 오렌지 주스는 모두 100% 산성이다. 이 액체를 마시면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을 찌운다. 과일은 생명에 절대 필요한 에너지로 꽉 차 있다. 두 번째는 다른 음식을 먹은 후 다시 과일을 먹을 때까지 경과되어야 하는 시간이 문제이다. 위가 비어 있기만 하면 당신은 원하는 모든 과일을 원하는 시간 동안 먹을 수 있다.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20분에서 30분이 경과되기만 하면 된다. 고기를 먹으면 최소한 4시간이 필요하다. 과일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먹으면 적어도 3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적절히 배합되지 않은 고기를 먹으면 최소한 8시간 정도 위에 머물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시간 동안 과일이나 주스를 먹어서는 안 된다. 과일을 먹기 전에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샐러드 및 생야채는 2시간, 탄수화물로 된 식사는 3시간, 고기 등으로 된 식사는 4시간, 부적절하게 배합된 식사는 8시간이다. 과일이 주는 으뜸가는 역할은 소화계통을 편히 쉬게 해주고 독소 제거와
체중 감소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풀어주는 역할이다. 과일도 언제 먹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다이어트에 절대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적어도 오전 12시까지 신선한 과일과 과일 주스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원하는 만큼 먹거나 마시고 원하는 양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몸에 귀를 기울여 과식을 하지 않도록 한다. 과일과 과일 주스 외에 아무것도 먹지 말기 바란다. 그렇게만 하면 당신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상당량을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이다.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라. 만약 지구가 70%가 물이고 우리의 몸이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다면 최상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0%가 수분인 음식을 먹어야 하지 않을까?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은 이 땅에서 자라는 음식을 말한다. 자연적으로 수분 함유량이 아주 높은 두 가지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직 두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과일과 야채이다. 당신이 먹는 그 밖의 모든 것은 농축된 음식이다. 농축되었다는 말은 가공 처리나 요리를 통해 물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원하는 체중 감소를 위해서 과일과 채소만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몸의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70%가 수분으로 포함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말은 과일과 야채가 식사의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30%는 농축된 음식, 빵, 곡식, 콩류 등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과일과 야채가 정답이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소들, 즉 생존에 필요한 모든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아미노산, 효소, 탄수화물 등은 과일과 야채에 함유되어 있다. 이 필요한 영양분은 과일과 야채에 함유된 수분에 의해 장으로 운반되고 그곳에서 모든 영양분이 흡수된다.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중에는 난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제를 먹고 있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말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약국이 아니라 가수원과 밭에서 가져온 것을 말하는 것이다. 수분은 몸에 영양분을 운반하는 일 외에도 몸으로부터 노폐물을 제거하는 해독작용을 수행한다. 몸무게를 줄이는 데 있어서 정화나 해독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매일 샤워를 하면서도 그보다 훨씬 중요한 몸의 내부는 씻지 않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의사들은 하루에 2리터나 3리터의 물을 마시라고 충고한다.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불순물을 걸러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틀렸다. 왜냐하면 물은 과일과 채소에 있는 수분처럼 효소와 각종 원소들을 몸으로 운반하지 못한다. 우리 몸의 순환계통의 모든 기능은 이 수분이 정기적으로 공급될 때 가장 쉽게 이루어진다. 자연주의자 헬렌 리어링에 대해 아는가? 그녀는 일주일에 겨우 한두 잔의 물을 마셨다고 한다. 매일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먹기 때문에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녀의 남편 스코트 리어링은 죽기 한 달 전까지 장작을 팼다. 그는 100살 가까운 나이에 병원이 아닌 자신의 시골집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했다. 헬렌 리어링은 90이 넘은 나이에도 왕성한 지필 활동을 했다. 우리는 몸을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염시키는 방법으로 먹고 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본인에게 이 식사가 과일과 채소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해야 한다. 나는
지금 독소를 제거하고 정화시키는 음식을 먹고 있나? 아니면 내 몸의 순환을 막히게 하고 독소를 생산해내는 음식을 먹고 있는가? 현대인이 먹는 대부분의 음식은 몸을 막히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음식이 우리 몸을 막히게 한다. 이상한 일이지만 우리는 공짜로 얻는 것을 가장 함부로 대한다. 우리는 훌륭한 몸을 공짜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 맛 좋은 음식을 먹되 몸이 원하는 것을 먹으라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수분을 많이 함유한 음식 70%, 농축된 음식 30% 비율의 식단 개념을 갖자는 것이다. 과일과 야채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선물해 줄 것이다. 날씬한 몸매로 활력이 넘치고 원기왕성하게 살아있길 원한다면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살아있는 몸은 살아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진다. 살아있는 음식은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이다. 수분이 많지 않다면 그 음식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매일 먹는 음식의 대부분이 가공 처리되었거나 변형된 음식이 차지한다면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는 당신의 상상력에 맡기겠다. 과일과 야채에는 수분이 엄청나게 많다. 다른 음식들은 모두 농축되어 있다. 요리나 가공 처리되는 과정에서 수분이 거의 다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다이어트를 멈춰라. 모든 인간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엉터리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법칙이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 또한 다이어트 법칙이다.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몇 킬로그램의 살을 뺐다가 도로 살이 붙는 다이어트 법칙을 열심히 따라한다. 그러나 똑같은 실망이 되풀이된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찾지만 평생 날씬한 결과를 한 번도 찾아내지 못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그랬을 것이다. 몸은 완전히 기진맥진했을 것이고 정신도 황폐화되었을 것이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이렇게 실패를 계속하다 보면 지나친 스트레스와 정서적인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참담한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면 무엇을 먹을 것인지를 생각한다. 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있을까? 자신을 배고프게 만드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이것은 나중에 폭식을 조장하여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시중에 나온 다이어트란 다이어트는 뭐든지 다 해봤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라고 말한다. 다이어트는 식사를 엄격히 통제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우리가 시중에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우리의 몸은 새로운 음식과 약물에 적응하면서 혼란에 빠진다. 그 자연스럽지 않은 음식과 약물을 먹는 시간이 끝나면 몸은 옛날 방식에 다시 적응해야 한다. 어떤 인기 있는 다이어트는 대부분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을 아주 조금만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다른 다이어트는 대부분 탄수화물을 먹고 단백질은 아주 조금만 섭취해야 한다고 한다. 이 둘 모두가 옳을 수 있을까? 또 다른 다이어트는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먹은 다음에 사과와 포도로 먹은 것을 씻어내라고 말한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진짜 음식을 약품이나 분말가루 영양제로 대체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었던 대가를 치렀다. 우리는 그것들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대안은 무엇일까? 지금 당신은 그것을 읽게 될 것이다.
길에서 스승을 만나다. 그는 자연위생학의 대가였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새로운 것이었다. 나는 자연위생학에 관하여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구해서 읽었다. 나는 자연위생학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것을 내 평생의 업으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법을 배웠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살이 다시 찌지 않았는데 그것은 내가 다이어트로 살을 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식사 습관을 바꿨다. 그리고 저절로 된 것이다. 인간의 몸은 참으로 놀라워라. 자연위생학이 무엇인가? 위생학은 청결을 의미한다. 자연이란 단어는 인위적인 힘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의 몸은 언제나 독성이 있는 노폐물을 지속적으로 세척해냄으로써 건강을 얻는다. 인간은 자연의 법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해왔다. 당연히 우리는 평생 동안 그 잘못된 결과와 싸워야 한다. 자연위생학의 기본 원리는 이렇다. 몸이라는 것은 문제가 닥쳤을 때 스스로 알아서 정화하고 스스로 치유하며 스스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우주의 모든 치유 능력이 사람의 몸에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자연의 법칙에 따르기만 하면 인간은 살이 찌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는다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 몸에 내재한 지능은 우리 인간의 지능보다 훨씬 더 복잡하지만 훨씬 더 완벽하다. 그리고 60조가 넘는 이 놀라운 세포들은 60년, 70년, 80년 그 이상을 티끌만큼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건강은 우리의 타고난 권리이며 비만은 자연의 법칙에 위배된 결과물이다. 우리의 몸도 항상성을 가지고 언제나 완벽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다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연의 법칙을 가장 위반하고 배신하는 것은 어느 때일까? 그렇다. 우리 인간, 바로 매일매일 먹는 식사 시간이다. 당신이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당신의 몸에 집어넣는 음식이 가장 큰 원인이란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환자에게 약물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니는 것이 있다. 바로 음식이다. 현대의학은 음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우리 의사들은 학창시절에 음식에 관한 과목을 하나도 배우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음식이라는 말이다. 우리 인간이 음식을 바꿈으로써 암과 심장병과 고혈압과 당뇨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각종 질병의 근본 원인이 되는 비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금방 상상이 될 것이다. 밤늦게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음식을 처리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하루의 규칙적인 세 주기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하루 단위로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의 일부를 흡수하고 사용하며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제거한다. 이 세 주기는 어느 정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하나는 하루의 특정 시간 동안에 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인체의 8시간 주기는 낮 12시에서 저녁 8시까지가 섭취 주기, 먹고 소화시키는 단계이고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까지가 동화 주기로 흡수 및 사용하는 단계이고 새벽 4시에서 낮 12시까지가 배출 주기로 몸의 노폐물과 음식 찌꺼기의 제거를 하는 주기이다. 분명히 우리는 일정 시간 내에 음식을 섭취한다. 그리고
먹는 시간을 미루면 미룰수록 배고픔이 상승하게 된다. 밤에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위에서 본 적이 있는가? 깨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고 약에 취한 듯한 느낌이 그것이다. 밤늦게 먹은 음식이 위를 떠난 이후에 진행되는 동화 주기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생리적으로 우리의 몸은 저녁 일찍 먹기를 원한다. 음식이 위를 빠져나가는 데는 최소 3시간이 지나야 한다. 규칙적인 8시간 주기는 이제 혼란을 겪게 되었다. 인체의 자연적 작용이 뒤틀어졌기 때문이다. 이 법칙은 당신이 자연적 인체 주기에 바탕을 둔 생활 양식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지금 툭 삐져나온 뱃살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배출 주기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한다. 배출 주기에 장애물이 생긴다면 날씬한 몸매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없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독성 노폐물과 비만에서 벗어나려면 배출 주기가 관건이다. 자연위생학에 의하면 비만의 이유는 신진대사의 불균형에 있다. 비만은 몸속의 독소 때문이다. 독혈증에 대해서 들어보셨는가? 현대과학에서는 신진대사 불균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독혈증이 비만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몸에 독소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면 평생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 몸의 과잉 독소가 비만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오래된 세포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세포에 의해 대체된다. 사실상 하루에 3천억에서 8천억 개의 낡은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대체된다. 매일 대체되고 있는 세포의 숫자는 무엇에 영향을 받을까? 세포는 소화 과정 중에 소화관에 많이 죽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익혀지고 산화된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들 오래된 세포들은 독성이 있으면 몸에서 4개의 배출 통로인 장, 방광, 폐, 피부를 통해 가능한 빨리 제거돼야 된다. 이것이 몸의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과정이다. 어떤 이유로든 이 독성 노폐물이 생산되는 것과 같은 속도로 제거된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있는 한 이들 노폐물은 완벽하게 제거된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신선한 음식보다는 가공해서 먹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지구상의 유일한 동물이다. 당연히 병과 비만이 따라온다. 우리가 손을 대기 전에 마트에서 가공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변형시켜서 먹고야만은 묘한 동물이다. 정리해보자. 우리 몸은 첫째, 매일 신진대사라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독성 노폐물을 만들어내고, 둘째,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은 찌꺼기를 통해 독성 노폐물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독혈증이 생기는 과정이다. 이 독성 노폐물이 제거되는 것보다 생성되는 것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될까? 그 초과분은 당연히 쌓이고 쌓인다. 바로 이것이 비만으로 이어진다. 또한 독소는 산성이다. 몸에 산성이 쌓이면 몸은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 수분을 흡수하게 되고 그러면 체중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몸이 산성화되면 물을 자꾸 찾게 되고 이 수분을 통해 몸이 불어나는 것이다. 매일 몸에서 제거되는 것보다 더 많은 독성 노폐물이 만들어지면 그 나머지는 어디에 저장되어야 한다. 항상 자신을 보호하고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꾀하는 몸은 이 노폐물을 뇌나 심장 등 생명의 중요한 계통 주변에 쌓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곳에 쌓아둔다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급행열차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방 조직이나 근육처럼 안전한 장소에 저장된다. 허벅지, 엉덩이, 허리둘레, 팔뚝, 턱 밑이 그 장소들인데 이 모두가 우리가 살이 제일 붉어서 나왔다고 한탄하는 곳이다. 이 축적된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 온몸이 발버둥 쳐야 한다는 말이다. 당연히 우리는 불쾌감과 무기력감으로 소진될 수밖에 없다.
독소를 제거하고 그것이 몸에 다시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자연위생학을 연구한 이후 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시중의 상업주의와 야합한 다이어트 법칙이나 영양제나 칼로리 계산법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생활 양식이다. 가장 멋진 일은 이것이 매우 흥미롭다는 것이다. 무슨 복잡한 용어를 알 필요도 없다. 거기에 끼워 맞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다. 자,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신진대사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독성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하고도 쉬운 방법들이 있다.